사실 여러분들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봐요, 이걸 봐요. 어느 게 더 선명해? 전자칠판이 좀 깨끗하죠? 그죠? 빔이 꽂았다는 얘기.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학과에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지금은 없어졌지만 뭐 이렇게 책상에 스크린 달아놓는다든지 그죠? 그래서 원래는 빔 프로젝트 교체하고 이런 데 써야 될 돈들이 막 그런 데 사용되고 했었는데 빔 프로젝트도 보니까 교체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조만간에 그 여기 필로티 증축하는 건 알죠? 몰라요? 김치초문? 여기 중간에 경영동하고 인문사회관 중간에 이렇게 왜 이렇게 지었는지 설계자의 머릿속을 들어가고 싶을 것 같은 이상한 구조물 있잖아요. 그 3층, 4층, 5층으로 된 거. 네, 거기에 2개 층이 올라갑니다. 시끄럽겠죠? 공사 1년 넘게 해요. 1년 넘게. 빠른 다음 5월달부터 할 수도 있어요. 자, 네, 수업 시작합시다. 원래 이게 제 의도는 사전 제작 강의에서 어느 정도 진도를 뺀 다음에 오프라인 강의에서 남은 진도를 마무리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의 그 본질적 계약 위반을 그렇게 어려워하는지를 몰랐어. 당연히 쉽게 이해할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원생한테 물어봤더니 대학원생도 잘 몰라요. 이중, 부정 이런 거 표현들을 그래서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진도는 진도 나간 만큼 중간고사 문제로 출제를 하면 되니까 어쨌든 진도 나갈 수 있는 만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거는 이제 매도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인데, 자, 이 구조가 제가 그 CIS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30조에부터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의 obligation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요 매도인이 뭔가를 제대로 안 했을 때 반대편인 매수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 밑에 나와 있어요. 그런 어떤 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CISG에서는 이게 굉장히 분량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계약을 체결을 해서 계약을 성립시켜서 계약을 이행을 하는 단계에서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그 의무를 잘 수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세상에 참 많다는 거죠. 자기가 할 일을 잘 안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규정들이 되게 많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구제책 내지는 구제, 뭐 구제 권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CISG에서 그 규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 매수인 한 다음에 동그라미 돼 있는 건 뭐냐면 매도인이 뭔가를 안 했을 때 매수인이 선택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매도인 동그라미 돼 있는 거는 매수인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안 했을 때 매도인 측에서 이제 셀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제 방법에 대해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다 하나씩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5조입니다. 45조 매수인의 구제죠. 그래서 주어를 잘 봐야 된다. CISG는 굉장히 헷갈리는 게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게 매도인이 하는 일인지 매수인이 하는 일인지 정말 헷갈리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주어를 잘 봐야 된다. 자, 셀러, 매도인이 실패했대요. 뭐에 대해서? 계약에 따른, under the contract, 계약에 따른 그의 의무, obligation을 이행하는 데 실패를 했대요. 뭐 잘못했다는 얘기지 뭐. 그죠? 계약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다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46조 내지 52조에서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 이게 구제책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구제책들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74조 내지 7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여기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74조에서 77조 사이에 뭐가 있냐면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매도인이 계약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매수인은 선택할 옵션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CISG에 규정되어 있는 매수인의 구제책을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이거 두 개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A를 했다고 해서 B를 못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가 바로 밑에 45조 2항에 나와 있어요. 매수인은 손해배상 이해의 구제를 구하는 권리의 행사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A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이해의 구제가 뭐예요? 위에 있는 A지. 그렇죠? 네. 그래서 A를 하는 거로 인해서 B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니다. A를 하든 말든 B 할 수 있다. 그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이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할 때는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도인에게 어떠한 유예기간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유예기간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유예기간이라는 것이 자 밑에 영어 표현으로 period of grace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 뜻을 생각해 보면 뭐 혜택 주는 기간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되어져요. 유예기간이란 말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쉽게 말하면 기다려주는 거, 말미를 주는 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안 했을 때 좀 유예시켜준다 이런 표현을 쓰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 근데 누가 기다려준다고? 법원이. 할 수 있다? 못한다. 왜? 지금 누가 하고 있어? 당사자인 매수인이 계약 위반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데 법원이 뜬금없이 나서가지고 매도인 너한테 시간을 허용해줄게. 말이 안 되죠. 개입 안 한다. 법원은 개입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여기 A에 46조 내지 52조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 행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46조부터 봅시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첫 번째 나오는 게 특정 이행 청구권입니다. 특정 이행 청구. 그래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리카이어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이러한 청구와 모순되는 구제를 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자, 이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고 쉬운 말일 수도 있는데 자, 상대방에게 뭘 요구한 거예요? 너가 너의 해야 할 일, 너의 오블리게이션을 이행을 해 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거와 모순되는 요청이 뭐가 있을까요? 손해배상? 아니에요. 앞에서 손해배상 상관없이 할 수 있다 했잖아. 어떤 표현이 모순됩니까? 모순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계약 해제입니다. 자, 이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피해를 입어서 상대방이 뭔가 계약 이행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언제까지 네가 못한 거 해!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와 다시 거래하지 않겠어. 빠이빠이. 뭐 지킨의 가이드도 아니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자는 거죠.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모순된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말미를 주고 기회를 주고 유예기간을 줘서 그 불이행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해놓고 계약 해줘도 선언해. 너와 나의 관계는 오늘로 끝. 뭐 하자는 거야? 모순되죠. 앞뒤 말이. 이렇게는 못한다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손해배상 청구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 모순 안 된다고 앞에 해놨잖아. 동시에 할 수 있다 했잖아. 그죠? 자, 그러면 밑에 46조 2항이 있고 3항이 있어요. 이 2항과 3항이 시작하는 말이 같습니다.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if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아요. 계약에서 물품의 명세가 있겠죠. 수량, 품질, 뭐 있잖아. 명세.
가격 뭐 등등등 있었잖아. 그거랑 뭐 어떻다고 폼폼 같지 않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매수인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대체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서브 타이틀. 그러니까 바꿔달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바꿔줘지 한국어로. 자 그다음에 뭐 있어요?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자 보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리페어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2번은 바꿔달라는 거야. 대체품을 달라는 거야. 그 다음에 3번은 리페어 해달라는 거야. 다르죠? 우리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요새 그렇게 하나? 뭐 이렇게 무슨 AS 내가 받으러 갔어요. 내가 요즘에는 그 회사 제품을 안 쓰는데 그 이어폰 회사 중에 보스라고 있어요. 보세라고 이런 소리 나는 글자 적힌 대로 이런 보세가 되는 그 보스라는 이어폰 업체가 있는데 나는 요즘에 안 써요. 요즘에 그 회사가 무선 이어폰이 영 구리게 나와가지고 안 쓰는데 예전에 그 보스 정품을 사면 어땠냐면 이게 단선이 나잖아? 그 들고 가잖아? 그러니까 이어폰이라는 게 지금은 여러분들 거의 다 무선 이어폰을 쓰죠? 무선 이어폰 보이네. 그러니까 무선 이어폰을 쓰는데 옛날에 유선 이어폰 같은 경우에 잘못 쓰면 안에 선에서 이렇게 단선이 나요. 근데 초기 불량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걸 들고 가면 어떤 식이었냐면 그 AS 센터 가면 그냥 새 걸 줬어요. 이렇게. 새 제품, 뜯지도 않은 새 제품 그냥 줬어. 그게 뭐야? 이거 대체품 청구고. 리페어 한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간 물건을 들고 그 안을 열어서 수리를 한다는 거죠. 다르잖아. 근데 어떤 경우가 2번이고 어떤 경우가 3번이냐는 거야. 어떤 경우에는 2번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3번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답은 2번 갈로 2번의 두 번째 줄에 있어요. 뭐라고? 본질적인 위반을 구성하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다. 본질적인 위반, 펀더멘털 브리지에 해당이 되면 물건을 바꿔주는 거야. 근데 본질적이지 않은 위반은 어떻게? 하자 보완. 자, 대체품의 청구와 제39조에 따라 혹은 하자 보완의 청구는 제39조에 따라 지금 갈로 2번하고 갈로 3번을 같이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정 39조는 뭐냐? 39조가 제가 마지막 사전 제작 영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39조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도인의 의무를 보고 있는데 여기 조항은 특이하게 주어가 누구다? 매수인이다. 매수인이 뭐 해야 된다? 물품 받으면 검사해야 된다. 검사 의무 규정해놨죠? 그래서 검사에 따라 지정된 통지해야 된다. 검사하고 뭐 해야 된다 해서 통지해야 된다. 그 통지 안 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한다? 물품의 하자로 인해서 매수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 얘기 막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뭔가 물품이 계약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그 계약의 불이행이 자기가 생각할 때 본질적인 계약 위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통지하고 합리적인 기간에 대체품 청구를 요구하는 거고 본질적이지 않아. 그러면 단순하게 이거 리페어만 해서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이행 청구 안에 대체품 청구와 하자 보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7조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에 의한 의무 이행을 합리적인 기간만큼의 추가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지겹게 나와요. 지겹게. 뭐가? 리즈너블. 이 시간. 그래서 period of time of reasonable. 그 기간 동안 뭘 줄 수 있다? additional 기간을 줄 수 있다. 이거는 영어 표현으로는 additional perio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어로 된 번역에는 책마다 이거를 추가 기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가 기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유예 기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각각이에요. 그래요. 추가 기간, 부가 기간, 유예 기간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어쨌든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그 지정된 추가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한 매수인은 그 기간 중에 계약 위반에 대한 어떠한 구제도 구할 수 없다. 자, 여기 만약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추가 기간을 줬어요. 말미를 줬다는 거잖아. 유예 기간을 줬다는 거잖아. 그런데 안 해. 이행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4월 11일 계약 이행을 4월 10일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봐줄게. 4월 15일까지 해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안 해 했거나 아니면 4월 15일이 지나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계약 위반할 수 있어요. 그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기다려야 돼요.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자, 매수인은 이로 인해서 이행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자, 추가 기간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손해배상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이행 기전 하자 보완을 하든 뭐 본질적이지 않은 계약 위반을 하든 아니면 추가 기간을 주고 추가 기간 내에 추가적인 계약 이행을 하든 원래 정해진 계약 내용하고 상이한 계약 이행이 있다면 매수인 혹은 이쪽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매도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지. 추가 기간을 줬어. 근데 그거와 모순되게 계약 해제를 선언한다든지 그런 다른 구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8조 보겠습니다. 인도 기일 후 하자 보완권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미 2번 봤어요. 어디서? 앞에서. 인도 기일 전 서류 보완이 있었고 인도 기일 전 하자 보완이 있었어요. 그러면 앞에 두 개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약속된 날짜가 4월 11일이라고 했을 때 물건을 4월 9일날 가져다 줬어. 그럼 이틀이나 일찍 갖다 준 거죠. 그럼 그 이틀이나 일찍 갖다 준 거에 대해서 서류든 물건이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인도 기일 전 하자 보완이었어요. 그러면 이건 뭐야? 48조에 있는 건 뭐야? 기간이 지났어. 4월 11일날 갖다 주기로 했는데 아차차 싶은 거야. 그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인도 기일 후에 하자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9조는 뒤에서 바로 볼 거니까 넘어가고 매도인은 인도 기일 후에도 불합리한 지체 없이 내가 아차차 싶었으면 그 순간 해야 돼. 불합리한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이 표현 또 등장하죠. 불합리한 불편을 주거나 매수인이 돈을 먼저 줬는데 그 비용을 보상받는데 불확실 그러니까 돈을 못 받는 어려움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자신의 비용 부담에 여기서 자신은 누구? 매도인이겠죠. 매수인한테 비용 끼치면 안 되겠죠. 그걸로 어떠한 의무 불이행을 할 수 있다? 보완할 수 있다. 자, 보완을 하더라도 일단 기일이 일단 잘못된 물품이 온 것 자체가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인도 기일 후 하자 보완을 하더라도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역영어 검증시험이나 간사사 1차 시험이나 국제무역사나 시험 보러 갔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인도 기일 후 하자 보완이라고 해놓고 매수인이 아니라 매수인은 이 협약의 규정 이렇게 생각해요. 앞에 그 비슷한 내용이 있고 매수인은 이 협약의 규정의 바에 의해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 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처럼 계약 해제와 다른 구제는 모순되는 구제예요. 근데 손해배상은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매도인이 아차차 싶어가지고 물건을 넘겨주고 나서 하자 보완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매수인이 할지 안 할지 승낙 여부를 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매수인이 그거에 대해서 응해야 돼요. 그래 네가 알아서 고쳐라. 내지는 고치지 마. 라든지 등등등. 근데 응답을 안 했어. 그러니까 고치지 말라고 하면 고치지 못하는 거고요. 고치라 했으면 고치면 되는데 응답이 없어. 그러면 처음에 매도인이 그 요구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이행하면 됩니다. 같아도 다 말이 없으면. 근데 만약에 이거를 매수인이 고치라 했든 아니면 별다른 얘기가 없어가지고 매도인이 고치든
그 고치고 있는 동안에 계약 해제를 한다든지 할 수는 없어요. 모순되는 구조를 구할 수 없어요. 와서 고치고 뚝딱뚝딱 고치고 있는데 계약 해제하면 좀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특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겠다는 매도인의 통지는 매수인이 승낙 여부의 결정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전항이 규정하고 있는 요거를 포함한다. 예. 그러니까 승낙 여부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앞서 있는 여기 갈로 2번 갈로 3항에 따른 매도인의 요구나 뭐 통지 이런 것들은 매수인에 의해서 수령되지 아니한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도달조라는 뜻이죠. 수령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것도 이종 구조이지. 수령되면 효력 발생한다 그 뜻이죠. 그죠? 아니한다잖아. 수령되면 효력 발생한다. 자, 뭐가 매수인한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뭐라고? 도달주의잖아.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요? 지난 오프라인 강의였던 것 같은데 우리 CISG 제3편에 당사자들의 의사나 통지는 효력이 어떻다라고 했었잖아. 기본 발신주의라고 했죠. 청약과 승낙은 도달주의인데 그게 2편이었잖아. 계약의 성립. 근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서 계약의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의 구제, 매도인의 구제 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발신주의라고 했어요. 발신주의. 근데 여기는 딴 얘기하죠. 그래서 딴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줄 쳐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원칙은 그러니까 3편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의 구제, 매도인의 구제 여기 전체에 있어서 누가 누구에게 통지하는 건 기본적으로 발신주의인데 얘는 도달주의 문구잖아. 그러니까 그 발신주의의 예외예요. 얘는 도달주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앞서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를 찾아보면 이렇게 특정하게 CISG에서 요렇다, 예를 들어서 도달주의다라고 박아주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는 CISG 제3편은 발신주의. 무슨 말인지 이해돼? 기본 세팅 값이 뭐다? 발신주의다. 근데 얘는 얘만으로 하기에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요렇게 제가 밑줄 쳐놓은 몇 가지가 있어요. 얘는 뭐다? 발신주의의 예외다. 발신주의의 예란 말은 도달주의다. 굉장히 이것까지 장난쳐서 무형형 검정시험이나 간사사 시험에 되면 진짜 시험 어렵죠. 엄청 어렵게. 자, 그 다음에 49조 계약 이체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요즘에는 잘 안 하는 걸 사람들이 잘 하는 섰다 알아요. 섰다. 한 게임 섰다. 해본 사람 있어요? 거기서 사구가 나오는 거야. 알잖아. 그러니까 패가 4, 9가 나온 거야. 그럼 뭐라 해? 그렇지. 깽판. 49조 깽판. 계약 해제. 적지 마. 창피하잖아.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내용이 몇 조에 있냐 이런 걸 묻진 않을 거야. 내용 컨텐츠를 묻지. 무슨 예를 들어서 뭐 계약 해제권이 제49조다 이런 문제는 안 낼 거야. 중간에서. 근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게 이제 법 구조고 법 조항을 알려주다 보니까 몇 조에 뭐가 있다, 몇 조에 뭐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기 편함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근데 이제 CISG도 101개 조항 중에 경중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내가 설명을 굉장히 여러분한테 많이 하는 조항이 있고 대충 뭐 이런 내용이 있어 라고 넘어가는 조항도 있는데 49조 중요합니다. 계약 해제요. 계약 해제. 자,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 해제 선언할 수 있습니다. 끝내자는 거지. 그래서 선언할 수 있다. 컨트랙트 어보이드를 선언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선언할 수 있는 경우가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볼까요?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매도인의 어떠한 의무 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에 해당됩니다. 펀더멘탈 브리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 불이행이요. 인도 불이행.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 불이행했어. 네, 그래서 47조 1항. 47조 1항이 뭐냐면 추가기간 지정권. 그거에 따라서 매수인에 의해서 지정된 추가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인도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선언한다. 안 하거나 안 할래를 한 경우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계약 해제 할 수 있다. 자, 이런 거잖아. 지금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덮어놓고 본질적 위반. 그죠? 자, 그 다음에 물품을 인도를 했어. 인도를 했는데 뭐야? 인도했지만 본질적 위반. 인도를 했어. 본질적 위반이 아닌 본질적 위반이 아닌 위반. 불인도. 여기 있죠? 인도 불이행. 그냥 덮어놓고 본질적 위반이면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안 해놨지만 CISG 규정은 없지만. 자, 그 다음에 인도를 했는데 본질적 위반. 그럼 뭐예요? 대체품이죠. 인도를 했는데 본질적 위반이 아니야. 그럼 뭐였어요? 하자보안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 불이행.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본질적 위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의 성립 자체가 근원적으로 무효이거나 뭐 이런 경우 있죠. 네. 물품 인도하고 관련 없이.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헷갈리지 않게 만들려면 요거는 좀 따로 생각해요. 그죠? 요렇게 있잖아. 그죠? 근데 대체품 청구를 했는데 이행 안 해. 하자 보완을 했는데 요청했는데 안 해. 인도 불이행을 했는데 안 해. 추가 기간 줬는데 안 해. 그러면 다 뭐다? 어디서 만난다? 계약 해제. 이렇게 하는 대충 이런 개념. 그냥 이거를 굳이 그릴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냥 그렇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요렇게 가든 요렇게 가든 요렇게 가든 요렇게 가든 손해배상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매도인이 물품을 이미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시기에 계약 해제를 선언하지 않는 한 해제의 권리를 상실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49조 갈로 2번은 뭐예요? 계약 해제의 어떻게 보면 선언 시기와 관련된다. 계약 해제를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은 갈로 1번이고 2번은 뭐야? 시기야. 요때 하래. 자, 그래서 여기도 갈라져요. A, B가 있고 B 밑에 1, 2, 3이 있어요. 자, 그럼 A 뭐냐? 인도 지연이다. 딜레이예요, 딜레이. 물건이 늦게 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물건을 늦게 줬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을까? 물건이 왔을 때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정해진 약속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 알 수 있지 않나요? 아니지. 안 올 수도 있잖아. 난 한국어를 했는데. 난 한국어 했어요. 그렇잖아.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배민에 뭔가를 시켰어. 근데 얘가 늦게 왔다라는 걸 인지하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배민에 물건을 시키면 30분 뒤 도착입니다 라고 뜨죠? 예를 들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40분 뒤에 왔어요. 이때가 뭐예요? 물건이 늦게 왔다는 걸 인식하는 시점이죠. 이때는 가능성은 두 가지잖아. 늦게라도 올 수 있고 아예 안 올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가능성은 열려있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물건을 늦게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점은 뭐예요? 늦게라도 온 시점이잖아. 이해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인도 지연에 대해서 언제 인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대. 그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뭐하라고? 계약 해지 선언하라. 이해되죠? 지금 여기 49조 2항 A호 이해되죠? 왜 이런 표현을 해놨는지. 30분 지났을 때 모른다니까? 나한테 늦게라도 올지 아니면 아예 안 올지. 자, 그 다음에 B에 봅시다. 인도 지연 이해의 모든 위반. 그러면 이건 뭐야? 물건이 아예 안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왔는데 이상하게 온 것도 포함되고 그렇잖아. 그죠? 나는 무슨 뭐 감자탕을 주문했는데 감자가 왔다든지 아예 안 온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다 포함돼요. 인도 지연 이해의 모든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안 온 것도 포함이 되고 잘못 온 것도 포함이 돼요. 거기에 내는 어떻게? 다음과 같은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 해지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숫자 1, 2, 3이 나와요. 첫 번째, 매수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을 때. 그러니까 인식한 시점이죠. 매도인의 계약 위반을 인식한 시점. 자, 그 다음에 47조 1항에 따라서 47조 1항 이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뭐다? 추가기간 지정권. 47조 1항에 따라서 매수인에 의해서 지정된 어떠한 추가기간이 경과할 때 혹은 매도인이 그러한 추가기간에 의무이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할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간을 줬는데 계약이 뭐 대체품이든 뭐 하자든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서 어쨌든 추가기간을 줬어요. 늦게 오든 뭐 했든 뭐 인도 불이행이 됐든 어쨌든 추가기간을 줬어요. 근데 안 해. 그 기간 동안 안 해. 아니면 당사자가 안 할래 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 해지를 선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48조 2항입니다. 48조 2항이 뭐냐면 여기 앞에 보면 인도 기일 후 하자 보안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게 있습니다. 매도인이 물품을 넘겨주고 난 다음에 아차차 싶어가지고 고칠게 했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야 언제까지 해서 고칠게 라고 이렇게 기간을 설정하잖아. 사실은 그게 좀 다른 의미로 보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추가 기간을 요청한 거랑 똑같아요. 그 기간 동안 내가 잘못 준 물건에 대해서 혹은 뭐 하자 있는 물건에 대해서 그 기간을 설정해놓고 그때 내가 고칠게 라고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추가 기간을 설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 고치기로 해놓고 안 고쳐주면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이거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매수인이 승낙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여기서 매수인이 승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추가 기간 줘 내가 고칠게 라고 했는데 매수인이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 해지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9조의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49조 내용 기억해 두기고 뒤에서 여러분들이 요 비슷한 얘기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49조가 매수인의 계약 해지고 64조가 매도인의 계약 해지예요. 오늘 여기까지 진도 못 나가요. 어차피. 근데 요게 일종의 무슨 데칼코마니 같아요. 데칼코마니 같은데 차이점이 있어. 차이점이 있어. 그죠? 요거는 사전 제작 강의에서 다뤄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요거 표는
표는 제가 여기 49조의 2항의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 중요한 거는 합리적인 기간에 이루어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대금 감액권. 대금 감액권.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금이 이미 지급된 여부 상관없이 매수인은 실제로 인도된 물품이 인도시에 가지고 있던 가액이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을 가액에 대한 동일한 비율로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인도된 물품이 인도시에 가지고 있던 가액이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을 가액의 동일한 비율. 그러니까 인도된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다라고 쳤을 때 계약 체결의 계약 시점, 그러니까 계약 시 요구되어진 물품이 만약에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100이라고 칩시다. 근데 온 물품의 상태를 보니 한 50 정도야. 그러면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비율로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50%로 가격을 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금을 내가 선지급했든 후지급하든 상관없이 물품의 상태가 영 아니야. 네, 그랬을 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돈 깎겠다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매도인이 제37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그 의무의 어떠한 불이행, 이게 37조는 인도 기일 전 하자 보완이고요. 48조는 인도 기일 후 하자 보완이에요. 어찌됐든 매도인이 알겠어, 잘못했어, 내가 알아서 고칠게 이거잖아. 그죠? 그거에 따라서 불이행을 보완을 하거나 혹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 중요한데 앞서 계약 해제는 매수인이 그러한 인도 기일 후 하자 보완이 왔을 때 거절을 하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지만 대금 감액까지 인정해주기엔 너무 싹퉁한 거야. 싹퉁머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하자 보완하겠다고 매도인이 얘기했는데 매수인이 거절해버렸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 후려치는 거는 뭐 매도인이 내가 알아서 고쳐줄게 이렇게 나서기 시작하면 행사하기 어려운 권리라는 뜻이에요. 할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부 이행 있어요. 일부 이행. 네, 일부 이행. 다 안 하고 100개 갖다 줘야 되는데 뭐 50개만 갖다 줬다든지 뭐 그런 경우, 아니면 100개를 갖다 줬는데 한 50개는 정품이고 50개는 뭐 삑품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46조 내지 50조, 46조가 특정이행 청구고 50조가 대금 감액이죠. 그러니까 뭘 뜻하는 거예요? 매수인의 구제는 고 불완전된 부분, 부족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100개를 주기로 했는데 50개는 제대로 왔고 50개는 이상하게 왔다라고 한다면 그 제대로 오지 않은 50개에 대해서만 구제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있죠. 50개는 제대로 왔고 50개는 제대로 오지 않았을 때 그 잘못된 50개 부분으로 인해서 계약 전체의 본질적인 위반에 해당이 되면 어떻게? 전체를 계약 해제를 시킬 수 있다. 판단의 기준은 뭐 구체적으로 적어놓진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사님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 자, 그 다음에 조기 이행 및 초과 이행. 조기 이행은 일찍 이행한 거고 초과 이행은 계약 내용보다 더 많이 이행한 겁니다. 좀 다르죠. 매도인이 지정된 기일 전에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인도를 수령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4월 11일 날 가져다 주기로 했는데 3월 11일 날 갖다 줬어요. 당황스럽죠. 받는 사람이 당황스럽죠. 그래요. 배달도 너무 빨리 오면 당황스럽잖아. 난 간혹 그런 적 있거든. 내가 좀 기다리는 게 싫어서 집에 가는 길에 주문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나보다 기사님이 더 빨라.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어. 그럼 경비실에 얘기해서 열어줘야 되고. 그런 경우 있잖아. 조기. 그러니까 너무 일찍 와도 당황스럽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이 계약에서 약정된 것보다 많은 수량의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그럴 수 있지. 100개 나는 사주면 120개 갖다 줘. 아, 뭐 120개 정도야. 뭐 그래. 뭐 그냥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200개를 갖다 줘. 아, 그럼 이제 머리 아프죠. 자, 매수인은 초과 수량의 인도를 수령하거나 이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택권이 있어요. 선택권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 근데 매수인이 초과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인도를 수령하면 매수인은 계약 비율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개를 주겠는데 그 계단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이야. 근데 120개를 줬어. 그러면 그 초과분의 20개도 1,000원씩 쳐서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니,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거절하면 돼. 초과분은 거절하면 되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인도 기일전 하자보 34조, 37조. 34조는 뭐였어요? 서류. 서류. 예를 들어 뭐 선화증권이라든지 뭐 송장이라든지 원산지 증명서라든지 서류. 인도된 서류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서류를 보완하는 것이 제 34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불편이나 비용이 초래되지 않아야 되고 48조는 뭐였어요? 인도 기일 후 하자 보완. 물건 넘겨주고 문제 생긴 걸 파악해서 보완하는 거. 여기서도 매수인한테 불합리한 불편이나 비용이 초래되지 않아야 되고 한 가지가 더 있죠. 매수인이 먼저 준 돈에 대해서 매도인이 보상이 확실해야 돼요. 뭐 이걸 뭐 떼먹는다거나 뭔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 공통되게 이 세 가지 조항의 공통점은 이래나 저래나 어쨌거나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5조부터 우리가 봤던 내용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조의 매수인의 부재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았죠. 그래서 46조 내지 52조 우리가 쭉 살펴봤던 내용들을 행사할 수 있고 요거와 모순되지 않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46조는 특정이행 청구권이 있었죠. 근데 이 특정이행 청구를 하면서 계약 해제를 요청한다거나 그거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 특정이행 청구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대체품 인도가 있었고 하자 보완이 있었는데 이 차이는 뭐다? 이행은 됐는데 이행은 됐어요. 이행은 됐는데 이게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이 되느냐 본질적이지 않은 계약 위반이냐 요 차이로 나뉘었죠. 자, 그 다음에 인도 불이행이 됐어요. 야, 이거 지웠지만 요 밑에 있었잖아. 인도 불이행이 됐어. 그럼 뭐 할 수 있다? 추가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추가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인도 기일 후 하자 보완 가능했죠. 그래서 제가 앞서 14번 슬라이드에서 정리를 한번 했었고 49조 깽판 계약 해제 언제 할 수 있느냐. 매도인이 본질적 계약 위반을 하거나 아니면 뭐 대체품이라든지 하자 보완이라든지 추가 기간이라든지 이렇듯이 매도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으나 그 기회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언제로부터? 인도 지연의 경우에는 물품이 왔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합리적인 기간이에요. 그 위의 것들. 물품이 안 오거나 잘못 왔을 때는 어떻게? 매수인이 그 위반 사실,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야 되고 추가 기간이나 부가 기간을 설정을 했다면 그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기간 내에 매도인이 하자 보완을 하지 않겠다라고 통지했을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돈 깎아달라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돈 깎아달라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였어요? 매도인이 아차차 잘못했어 내가 고쳐볼게 라고 덤벼들기 시작하면 깎기가 어려워집니다. 행사 제한이 걸립니다. 그리고 일부 이행, 조기 이행, 초과 이행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매도인의 의무와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매수인의 부재였어요. 자, 그러면 53조. 53조부터는 뭐냐? 매수인의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3조하고 대칭되는 게 뭐냐면 30조예요. 30조에 뭐 했었어요? 매도인의 의무를 요약해 놓은 게 30조였고 53조는 매수인의 의무를 요약을 해놨어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매수인은 계약 및 이 협약에 의해서 요구된 바에 따라 제일 중요하죠. 뭐 해야 된다? 물품 대금을 지급하고 인도를 수령해야 된다.
이거 가장 중요한 두 가지죠. 두 가지만 하면 돼. 대금 주고 물건 받을 때. 그러면 매수인의 할 일 끝. 자, 그러면 대금 지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금 지급. 자, 그래서 54조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의 의무는 지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계약 또는 어떠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대금 지급 의무는 지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계약. 지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계약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신용자. 뭐 이런 게 있겠죠. 어떠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그러한 조치. 여기서 어떠한 법률에 뭐가 있을까? UCP 600. 그렇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떤 특정한 국가의 국제사법, 뭐 상법 이런 게 해당됩니다. 규정 뭐가 있을까? 인커텀스라든지. 그렇죠? 네. 그런 거.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는 거. 그 쉽게 말해서 뭐예요? 돈 주려면 돈 주는 방법에 따라서 돈 주는 방법을 규정해 놓고 있는 뭐 법이라든지 너네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제 규칙이라든지 그거 절차 준수해서 대금 지급해. 그 얘기예요. 끝. 뭐 더 없어. 그럼 이 문구 하나 때문에 54조 이 문구 때문에 뭐가 가능해야 돼?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약에서 만약에 당사자들 계약에서 대금 지급 방법을 우리는 신용장으로 합시다 라고 해서 정했어요. 그러면 계약 내용의 신용장에 의해서 혹은 신용장 통일규칙 UCP 600에 따라서 대금 지급을 하기로 했다 라고 하면 뭘 지켜야 되는 거야? 요 문구 때문에 UCP 600을 지켜야 돼. 그렇죠?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끝이야. 대금 지급에 대해서. 대금 지급 의무의 내용. 자, 55조부터는 이제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55조만 보고 출석 부르고 아니다 56조 그래 55조 56조까지 봅시다. 자, 이게 재밌어요. 55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대. 계약이 성립하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대. 근데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았대. 또는 이를 결정하기 위한 조항을 두지 않았대. 당사자는 반대의 어떤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 체결 시에 관련 거래와 유사한 사정하에 매각되는 동종 물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대금을 묵시적으로 참조한다. 이게 가능할까? 우리 앞에서 계약 성립할 때 뭘 청약과 승낙할 때 그러니까 계약 성립이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청약과 승낙을 할 때 그것이 합정 청약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담겨져야 된다고 했을 때 들어갔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페이먼트, 프라이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대금이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사실 이런 계약은 있거든요. 무역 계약에서 생각보다 대금이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지정되지 않는 무역 계약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 물품을 팔았을 때 판매 수익의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게 뭐야? 여기 두 번째 줄에 되어 있는 이를 결정하기 위한 조항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자하고 수입자 간에 물품 매매 계약을 하는데 이 물품의 단가 얼마, 뭐 금액 얼마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결정하기 위한 조항을 둔다는 말이 뭐 매출액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사후에 대금 지급을 하기로 하는 계약들이 덜어 있습니다. 실제 무역 계약에서 많아요. 근데 이거조차도 없대. 근데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됐대. 이게 무슨 뭐 말이야 뭐야 뭐 아무튼 그래.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다. 동종 물품에서 청구된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뭐 여기죠. 어디냐? Such goods sold under comparable circumstances. 그 비교해봤을 때 대충 그 비슷한 어떤 물품, 비교할 만한 물품의 가격을 참조하는 걸로 한다. 정말 이게 말인지 빈군지 이상한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CIS 내가 판단할 때 CISG에서 제일 어이없는 조항. 근데 이렇게 돼 있어.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래요. 일단 이 전제 자체가 난 이해가 안 돼. 내가 여러분 나이 때 학부 수업을 들을 때도 이 문구를 처음 봤을 때 이해가 안 됐고요.
지금 관련된 뭐 내가 외국 서적도 많이 지어보고 논문도 쓰고 있고 교수가 돼서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입장이 돼서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규정을 넣어놨는지. 그렇잖아. 자, 그 다음에 56조. 대금이 물품의 중량에 따라 지정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넣어놓은 취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러니까 당사자들 사이에 대금이나 어떤 결제 금액 방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나 이게 확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뭐 비교할 만한 어떤 가격을 레퍼런스 해가지고 추정해서 들어가겠다 뭐 이런 내용 의미로 넣어놓은 건 같은데 굳이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대금이 물품의 중량에 따라 지정되는 경우에 혹은 의혹이 있을 때는 뭐 해야 한다? net weight. 포장지 빼고 net weight로 중량을 결정을 한다라는 규정이 56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대금 지급의 장소부터는 우리가 사전 제작 강의를 통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요. 아, 잠깐만. 출석 한번 불러볼게요.